만점자의 눈! 반갑습니다. 만점자의 눈입니다. 오늘은 우리 개포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끝나고 이렇게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왔기 때문에 빠르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한 3문제 정도 아이들이 좀 힘들었을 것 같고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3문제 정도, 4문제 정도 그 정도가 좀 우리 친구들한테 어려웠을 것 같고 나머지는 좀 괜찮았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빠르게 한 문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이제 접은 선에 대한 이야기니까 접은 선 나오면 접은 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평행선의 성질을 써주면은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을 쉽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 이게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중심각과 호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역시 깃발 공식,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깃발 공식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 중심각의 비가 결국 호의 길이 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이등변 삼각형인 것을 찾아주는 게 핵심인 것 같고, 내가 궁금한 길이를 문자로 표현해주고 모르는 각도들은 기호를 써서 나타내주게 되면은 이등변 삼각형인 것을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비로 다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본 경험이 없으면 보이기 힘든데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3가지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양변이 똑같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양끝각이 똑같다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수직이등분선 나오면 이등변 삼각형을 의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선을 좀 그려주셔야 되는데 DE의 연장선을 그어서 삼각형 CDF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삼각형 AFC가 커다란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이 AF 길이가 AC 길이랑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DE가 2란 것을 구해낼 수가 있으니까 A부터 E 사이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난이도가 꽤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위기였던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사각형 BCED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B를 연결을 해주는 보조선을 하나 긋게 되면은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CEB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삼각형 DEB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들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6번입니다. 자, 6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피타고라스의 수를 알고 있어야 되고, 역시나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중학교 2학년 시험지의 핵심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길이들 다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무엇이 동일한가 해보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D1의 길이와 그 다음 C2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동그라미로 표현해주고, B의 길이를 세모로 표현해주면 세모랑 동그라미의 합은 12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둘레의 길이도 세모랑 동그라미로 표현이 되니까 구해줄 수가 있겠죠.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눈에 잘 안 보이면 힘들어요. 이 문제는 이제 합동, 그러니까 각도들을 잘 표현을 해줘서 합동 관계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각형 ABF랑 삼각형 GBC가 서로 합동이란 것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밝혀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넓이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겠죠. 자, 8번 같은 경우는 일단 삼각형 AHD가 이등변 삼각형인 것을 보여줘야 돼요. 각도들을 표현을 하다 보면은 이등변 삼각형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줄 겁니다. 17, 빗변의 길이가 17이고 밑변의 길이가 8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게 되면은 AB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죠. 우리 삼각형 ABD의 둘레도 다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BD의 넓이도 다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9번입니다. 9번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거라서 이건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원의 넓이 공식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이게 반원이다. 그래서 2분의 1 빼놓지 마셔라. 따라서 우리가 그 큰 R의 반지름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번은 이제 피타고라스 수니까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원뿔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뿔의 호를 가지고 이 밑면에 해당되는 원의 반지름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해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원뿔의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때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될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고등 선행까지 나간 친구들은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어요. 최단거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이 또 핵심입니다. 우리 이제 OX축에 대하여 대칭이 되도록 점 A가 대칭이 되도록 찍어주시고, B도 마찬가지입니다. OY에 대하여 점 B가 대칭이 되도록 찍어주시게 되면은 걔네들을 다 연결하게 되면
이게 직각삼각형이 나옵니다. 커다란 직각삼각형.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2구짜리인 직각삼각형이 나오니까 우리가 빗변의 길이를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이제 고등선행까지 많이 나간 친구들은 확실히 유리했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입니다. 1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한 문제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 14번 같은 경우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되면은 이제 안쪽에 있는 흰색 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의 넓이 공식을 써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15번 문제입니다. 외심에 대한 교과 개념 문제인데, 당연히 본인이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 도형 파트는 스스로 성질들을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기출 문제를 풀면서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따라서 다 맞춰줄 수 있었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자, 16번 같은 경우도 내심에 대한 교과 개념 증명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게 만약에 이제 서술형으로 주어졌다면 증명 과정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이런 증명 문제들이 빈칸으로도 자주 주어지기 때문에 빈칸을 채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증명을 한번 해봤으면은 이거 어렵지 않게 해나갔을 겁니다. 자, 1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의 원주각과 중심각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좀 더 빨리 편안하게 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삼각형과 외심 사이 각도에 대한 정리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심과 외심과 삼각형의 각도 사이 관계들은 공식으로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암기가 안 돼 있다면 시험 볼 자격이 없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자, 18번 같은 경우는 외심이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필수적인 보조선을 그어 주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높이가 같은 삼각형의 넓이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9번입니다. 늘 얘기했던 거, 내심과 외심에서의 각도 관계 안 나오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알고 있고 공식을 암기하고 있는 친구들은 금방금방 각도들을 전부 다 표현을 해줬을 거고, 그 와중에 이등변 삼각형 성질을 써주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도들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20번도 똑같습니다. 20번도 내심과 외심 사이의 각도 관계를 이용해서 궁금한 각도들을 전부 다 실제 수치로 구해낼 수가 있고, 그 와중에 깃발 공식 한 번만 써주게 되면은 이 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내용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21번입니다. 평행사변형의 성질. 이웃하는 각도끼리의 합은 180도가 되고, 당연히 마주보는 대변 길이의 변의 길이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러한 관계들을 이용을 해주게 되면 y값도 구하고 x값도 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으니까 문제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자, 22번 문제는 전형적인 교과 개념 문제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우리가 많이 해봤습니다. 평행사변형이 되지 않을 조건.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자, 23번입니다. 23번이 이제 마지막 위기였을 것 같은데 별표를 3개 쳐놓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어려웠을 수 있는데, 그래도 심화 문제를 많이 도전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는 주제니까 우리 블랙라벨 할 때도 많이 봤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이 찍히게 되면은 외심과 관련이 된다. 이건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웠던 거는 보조선 긋는 게 어려웠을 텐데, AD의 연장선하고 BM의 연장선을 그어서 그 만나는 교점을 F라고 잡게 되면은 우리가 합동인 두 삼각형을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직각삼각형 AEF를 잡을 수가 있고, 점 D가 외심이 됩니다. 외심이 되면서 우리가 관찰하는 EDF라고 하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x값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24번 문제는 증명 문제니까 증명을 여러 번 해봤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포중학교 2학년 시험지를 다 풀어봤는데, 저희가 이제 2학기 대비를 하면서 항상 아이들한테 훈련시켰던 것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길이와 각도에 대해서 미지수를 써서 잘 나타낼 수가 있어야 돼요. 길이 같은 경우는 A, B, C, D 문자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각도 같은 경우는 기호들을 사용을 해서 동그라미, 별표 같은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찰을 많이 해야 돼요. 선생님이 많이 푸는 것보다 우리 친구들이 도형 문제를 많이 접해보면서 약간 좀 암기 과목처럼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도형의 성질들을 스스로 증명을 해보고 나오니까 그리고 교과 개념 문제들도 나오니까 반드시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증명들을 해봐야 어떤 보조선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자기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도형 공부할 때 피상적으로 문제만 많이 풀려고 하는데, 문제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 문제, 도형 문제를 보게 되면은
특정 조건을 빼버려요. 우리가 배운 개념에서 일정 부분들을 빼냅니다. 그러면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게 되니까 보조선이나 이런 것들을 잘 그으면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도 많이 풀어보면서 반복되는 주제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시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개포중학교 2학년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점자의 눈!